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이제 과태료 100만 원 낸다고 합니다. 아니, 마스크를 안 써도 과태료 1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 뭐 조건 되면 해제고, 이제 조만간 뭐 실내도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건데, 뭐 물론 전월세 신고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뭐 그런 관계라서 중요하긴 하지만 과태료 100만 원이라고요? 아, 근데 100만 원 별로 어떻게 보면 그게 높은 거 아니에요. 등록 임대주택 주택임대 사업자는요, 이거 잘 신고 안 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나옵니다. 1000만 원까지. 저도 하마터면 1000만 원 낼 뻔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실수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돈 나가면 정말 아깝죠. 자, 매일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최정민 기자님이 5월 3일날 작성해 주신 거네요. 이런 기사는 뭐 이렇게 댓글도 별로 없고 읽은 사람 많이 없나 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잘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 부동산이 재밌는 게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면은 누구라도 부동산 계약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매매냐, 매매 계약이냐, 임차 계약이냐. 그리고 임차 계약 중에서도 내가 이제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안 알려주죠.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서머리 좀 볼게요. 자,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전에 전월세 신고제라 그랬는데 이름을 좀 바꿨어요. 말 그대로 이제 임대차 3법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거죠. 임대차 3법은 뭡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임대차 신고제가 되겠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거죠. 임차인 보호에 도입했는데 21년 6월부터 해가지고 계도기간 이제 이달 5월달 31일날 이제 끝납니다. 계도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좀 해라 라는 거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새 정부에서도 이거 규제 완화할 것 같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이하 이제 임대차 신고제라고 할게요.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하는데 뭐 임대차 신고제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기간이 마무리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행여나 과태료 생돈 내지 않으시려면 관련 사항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임대차 3법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2020년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요 중에 마지막 남은 게 임대차 신고제인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치고 6월 1일부터 2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전월세 신고제로도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인데,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과세 자료의 근거로 쓰기 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 시행됐지만 적응기간을 고려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만약에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최대라는 거예요. 최대라는 거. 그러니까 곧바로 100만 원 과태료 물지는 않고, 뭐 처음이면은 그 이내, 두 번째 어기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점차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갈 겁니다. 일단은 이런 생돈 안 내는 게 좋죠.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자, 잘 보세요.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해야 된다. 정부가 정한 신고 대상 계약은 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 그런데 이제 계도기간이었으니까 뭐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죠. 계도기간이지만 하긴 해야 된다. 그래서 안 하면은 올해 6월 1일부터는 뭐 과태료 부과하겠다, 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못 알아봤는데 아는 분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인데, 다만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이라면 신고 대상이다. 가령 2020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2020년 이 당시에는 신고제 시행 당시에 신고 의무가 없었죠. 그런데 22년 6월 1일자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렸거나 내렸거나, 즉
금액 변동이 잇따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차임 금액에 변동이 없는 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그냥 신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간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기간 자체가. 이제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라서 그래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기간만 좀 3개월 이내라고 좀 유리한 것 뿐인데 조금만 변동 있으면 그냥 다 신고해야 돼요. 계약 기간뿐 아니라 금액에 대한 기준도 있다. 21년 6월 1일 이후 맺은 임대차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인 게 아니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혹은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5호 조건입니다. 5호 조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6천을 넘었다. 7천이다. 근데 월세가 25만 원이다. 그럼 월세 30 안 넘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보증금이 6천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 보증금이 3천. 근데 월세 40. 그러면 보증금은 해당이 안 되는데 월세가 3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죠? 보증금 5,900 하고 월세 29만 원 하고 관리비를 한 20만 원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 뭐 대상은 아닌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택 임대 소득 신고 납부가 있어요. 5월달에 하는 거. 그거는 또 관리비도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두 개가 좀 안 맞아요. 이 지금 나오는 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모든 지역을 지금 다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수도권. 수도권이라면 어디예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라면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시. 세종은 왜? 특별하잖아요. 제주도. 제주도는 왜요? 제주도는 거의 광역시급이에요. 그리고 각 도에 있는 시지역 주택의 대상이다. 시지역. 전라남도, 뭐 나주시, 뭐 이렇게 그냥 각 도에 그냥 시면 다 된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곳이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상대적으로 신고하기 힘든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격의 월차임 평균액을 고려해서 신고 대상 금액을 설정했다. 그래서 이제 이 6천하고 30만 원이라는 걸 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변하겠죠. 내려가면 내려갈지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아니면 그대로 있거나.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대상이 이제 신고 대상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뭘 신고해야 됩니까?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인, 임차인, 뭐 주민번호, 연락처 같은 거, 주택 유형,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그리고 갱신계약이라면 이에 더해서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요걸 해야지 이제 또 나중에 다툼이 없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원칙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함께.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뭐 둘이 뭐 손잡고 같이 가겠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공동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서는 양쪽 다 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어느 한쪽이 제출하면 그냥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 자, 그러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늦게 해.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더 적극적으로 빨리 하려고 할까요? 임차인이 하겠죠. 임차인이. 왜? 아무래도 이걸 하면은 확정일자 받는 거 대신이 돼버리고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뭔가 좀 편리하고 조금 더 권리가 보호받는 그런 거잖아요. 저도 뭐 잘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카톡 오더라고요. 신고가 되었습니다. 잘 하셨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원칙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부동산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부동산 해주던데요? 그거는 이제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너무 당연하다시피 막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그 좀 소장님이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좀 똑같은 말이라도 좀 예쁘죠, 더. 그쵸. 세입자가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신고가 된 걸로 처리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편리하게 해주고 어느 한쪽만 해도 다 된 걸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줘야 데이터가 계속 쌓이겠죠. 그럼 데이터가 쌓으면 뭘 할까?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다 파악을 하겠죠. 그럼 그걸 파악해서 뭘 하려고 할까? 첫 번째는 임대차 어떤 정책을 세우기 편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될까요? 야, 이 지역의 전세 가격이 너무 오르는데?
이쪽 지역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뭔가 정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뒤에 설명드리는 그냥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신고하는 게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죠. 이거 갖고 있으면.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축소 내지 폐지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원희룡 지금 후보자가 폐지에 가까울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데 사실 이 임대차 신고제를 의도한 건 아니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말하는 걸 겁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 외에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만큼 임대차 신고제만큼은 유지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해요. 다만 과세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지금 이때 말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바꿀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바꿀 것 같아요. 이게 이 제도가 안착이 되면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자,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임대차 정보를 확보한 뒤에 추후 과세 자료를 쓸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하지만 근거가 있는데 끝까지 과세를 안 할지는 의문이다. 생각해보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주무부는 이제 국토교통부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다 되면은 나중에 국세청으로 넘기면 그냥 다 끝나버리겠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게 조세의 원칙이기 때문에 차라리 과세를 하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부를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얘기를 추구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제 어떤 업계 관계자가 말씀하셨다는데 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자, 잘 보세요. 임대차 신고제를 해가지고 당근과 채택을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보통 당근은 임차인 중심이죠. 뭐 따로 뭐 확정 일자 받거나 전입신고 안 해도 되니까 이것만 제출하면 끝나버리니까 채택은 이제 임대인 쪽이죠. 아, 물론 임차인도 있긴 있어요. 안 하면 둘 다 뭐 과태료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 대상은 등록, 미등록 모두예요. 구체적으로는 미등록이죠, 미등록. 이 등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3개월 내에 신고인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약일로부터요, 계약일로부터. 제가 한번 하마터면 과태료 낼 뻔했던 게 이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임차인이 들어오는 잔금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계약일인 거죠, 계약일. 하마터면 3개월 넘을 뻔했어요. 근데 보통 2, 3개월 전에 전세 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얘는 지금 30일이잖아요. 일반적인 미등록. 근데 여기는 등록 같은 경우에 3개월이니까 3개월 맞죠 지금? 저도 최근에 신고 안 해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다 말소 돼가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가 확보가 되겠죠. 이게 어떤 식의 전월세 계약을 하는지 다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주택 임대소득 요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언제? 5월달. 바로 이번 달이잖아요. 자, 부부합산 주택수라죠. 기준이 부부합산 주택수예요. 그래서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다. 그러면 월세, 간주임대료 뭐 과세 안 되죠. 다만 기준 시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 얘는 아직도 9억이에요. 월세를 받고 있다. 네, 그럼 과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다 써놨어요, 표로. 여기서 지금 다 일일이 설명 못 드리니까. 2번, 만약에 부부합산 주택수가 2주택이다. 그러면 월세에 대해서 과세예요. 간주임대료는 비과세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3번, 3번이래. 부부합산 주택수가 3주택이다. 그러면 월세, 간주임대료 모두 다 과세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임대차 신고제는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전부 다 아우러 가지고 다 이렇게 데이터가 확보가 되는데, 사실 이미 등록 임대주택은 그 전부터 확보가 돼 있었고,
이번 임대차 신고지를 통해서 미등록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론상 등록, 미등록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요. 정부로. 그럼 정부 입장에서 이거 다 과세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국토부에서 국세청으로 데이터 넘기는 순간 그냥 끝나요. 그런데 과세 자료로 안 쓴다고요? 말이 안 돼, 이건. 이건 뭐냐면 내가 생선을 겁나 좋아하는 엄청 좋아하는 사투리 나왔네. 내가 생선을 엄청 좋아하는 고양인데 나한테 맡기면 먹지 않겠다. 이거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 그런 고양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뭐 할 말이 없네. 간식을 하나 사주겠습니다. 그런 고양이가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빠, 컴퓨터 비밀번호 풀어줘봐. 내가 게임 안 할 테니까. 로블록스 안 할게. 똑같은 거죠. 아들아, 나는 너를 믿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 임대차 신고제가 이제 6월이지 않습니까? 6월. 과태료까지 이제 하고. 그리고 주택임대 신고 납부는 5월. 이게 다 이게 되잖아요. 이게 여기 착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은 2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 임대소득 신고 납부인데, 이제 6월 1일부터 데이터가 계속 쌓이겠죠. 이렇게 22년치, 23년치, 24년치. 그러다 보면 적당한 시기에 전부 다 이쪽으로 때려 넣을 겁니다. 왜? 보통 이거 한 시행한 지 2, 3년 지나면 저도 마찬가지로 다 까먹잖아요. 아니라고 했지만 이거 누가 기억해요, 이거를. 누가 기억해요, 이거. 뭐 제 채널은 남아 있겠죠. 지금 이 영상이 이제 22년 5월 달에.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남아 있겠고, 이제 그때 가서 한 2, 3년 지나서 보면 아, 맞네. 이렇게 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피하기 위해서 항상 그 세법이 과하면, 뭐 이게 과한지 어쨌든 이제 개인차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이제 없는 세법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제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을 안 하던 행동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늘려버리죠.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아까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보증금이 6천, 월세가 30 이하면 괜찮다고 했지만, 우리 주택임대소득 있죠. 소득세법. 여기에서는 일정 수준의 기준을 넘는 관리비는 다 포함해요. 수익금액에 포함돼 버려요. 그래서 신고 저기에는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임대소득 수익금액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전입신고를 안 하죠. 근데 전입신고 안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분명히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 안 했으면은 업무용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업무용으로 쓰면은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나와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넘어가겠죠. 금액이 얼마 안 크니까. 나중에 언제 나온다? 그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팔 때 이제 뭔가 좀 점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이거는 이제 뭐 인근에 지자체에 가서 하셔도 되고, 그 사이트 있는데 그 이름이 뭐죠? 그 사이트가 제가 링크 드릴게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네, 그렇죠. 해피님 고맙습니다. 전월세 신고 검색하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여기 있다. 이쪽 가서 하시면 돼요. 저는 대부분 다 임차인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 몇몇 곳은 이제 부동산 소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대부분 좀 거래를 제가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 안 하면 그냥 과태료 나오나 보다 이렇게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데이터가 다 쌓이면 나중에는 언젠가 이걸 활용하겠구나. 그리고 요게 지금 5월 달에 신고하는 이 주택 임대소득하고 연관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가면 이 주택 임대소득도 상가 임대소득처럼 전부 다 신고로 가고,
전부 다 이제 뭐 해야 되고, 지금 사업자 등록은 전부 다 등록해야 되잖아요. 지자체 등록만 자유인 것이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미리 그걸 알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고 그때 가서 나 몰랐는데 좀 당황스럽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하시면 이렇게 라이브 전체 영상 풀로 보실 수 있고요. 뭐 굳이 뭐 안 봐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편집된 거 올려드리니까 그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림 설정은 왔는데 나는 내 편한 시간에 그냥 라이브 전체 다 보고 싶어. 왜냐면 라이브엔 제 추가 커멘터리가 있으니까. 그러시면은 멤버십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죠. 휴일에 예고 없이 이렇게 또 했는데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멤버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5월 13일이죠. 멤버십 특강이 있으니까 5월달은 좀 빨리 할게요. 왜냐면 5월달 멤버십 특강 내용이 요거거든요. 주택임대소득. 그러니까 신고하실 분도 계시니까 조금 일찍 하겠습니다. 뒤에 너무 연말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하겠습니다. 제가 좀만 더 고생하면 되니까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